안녕하세요. 더페이스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 같아. 밤에 아프다는 사람들 있어.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것도 염증과는 관련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잘은 모르겠어. 근데 조금 있다. 염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데,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게 만드는 인자들, 뭐 술이나 담배, 그리고 구강청결, 뭐 입안으로 수술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수술 후 출혈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출혈이 있으면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출혈된 게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고일 수 있거든요. 이 고인 피들이 나중에 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생기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간혹 가다가 중이염, 귀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수술했는데 왜 귀에 염증이 생기냐? 우리 양악 수술하면 다들 알듯이 이제 코가 막히잖아요. 코가 막히면 이 귀하고 코는 이제 통에 있기 때문에 코가 자정작용을 잘 못하면 귀에 중이염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한 달째까지 간혹 가다 이런 환자들은 좀 있는데 귀가 좀 먹먹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괜찮아집니다. 근데 혹여나 그게 이제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코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는 수술 중에 생길 수는 없어요. 뼈나 살의 회복 기간이 있어. 기로 나누거든. 무슨 기 나누는데 그 중간에 염증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염증이 생기는 기간이 있어.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기간을 거쳐서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염증기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가면은 고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붙어야 될 살들이 안 붙는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뼈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염증이 있다면 뼈 녹습니다. 이제 뼈에 생기는 많은 염증들 중에 이제 골수염이라고 있어요. 뼈 자체에 오랫동안 주변에 염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뼈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 나무가 이제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고목이 있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나무는 그 안에 수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지. 근데 고목은 그런 게 없잖아. 말라 비틀어져서. 근데 염증이 장기간 있던 뼈들은 뼈를 이렇게 막 자르거나 갈면 거기서 피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피가 안 나나. 그런 경우는 막 갈아도 그냥 무슨 플라스틱 가는 것처럼 생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굉장히 그런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언제 접하냐? 치아가 많이 썩어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 근데 그 염증이 되게 심하지 않으면 막 몇 년씩 갖고 있거든, 환자들이.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주변으로 뼈가 허예, 주변에 혈관이 없어지면서.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 뼈에 대한 지식 없이 수술을 이제 하면은 뼈들이 안 붙고 녹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핀이 막 다 풀러지고 자기가 알아서. 뼈 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찼다. 그러면 그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를 사용하면 염증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계속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뭐 핀이 잘못됐어. 핀이 오염됐어. 또는 뼈랑 뼈랑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거기서 계속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원인이 컨트롤이 안 되면 염증이 해소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재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열어서 안에 있는 지저분한 걸 싹 다 긁어내고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양악 수술보다는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랑니 발치야. 사랑니를 빼면 환자들이 이게 아픈데 염증 때문에 아픈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이제 1주, 2주 후에 와서. 근데 이게 염증 때문인지 그냥 수술을 해서 아픈 건지 그걸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 결국에는 그건 시간이 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그라들면 그거는 수술에 의한 자연적인 통증이야.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아파.
통증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사실 염증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 특별한 징후 같은 거는 결국에는 다 아는 거야. 붓고, 아프고, 열나고, 열나니까 주변이 빨개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에 의한 그 몸이 나타내는 신호인데, 결국에는 수술 초기랑 그게 거의 비슷해요. 수술 초기도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시간 지나면서 해소가 되면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회복되는 기간에 염증기라는 게 있어. 그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때만 나타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중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고름을 빼낸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뭐 항생제를 추가 처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이내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증상이 남았다. 그리고 그게 심해진다라면은 잘 봐야겠지. 근데 뭐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되게 환자 힘들겠다. 사랑니도 막 엄청 깊게 박혀 있어갖고 막 뼈도 삭제 많이 하고 그러고 뺐는데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진짜 막 한 2, 3초 만에 뺐는데도 진짜 막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통증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 그 환자가 얘기하는 것 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의사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조금 통증에 민감해서 그렇다. 또는 정말로 염증이 있네. 또는 환자가 괜찮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볼 때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이제 소독을 하면 그 안에서 음식 물질이 확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체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자를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잘 봐야 돼요. 수술 잘하는 거는 그거는 수술방 안에서의 문제고, 환자를 낫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 의사는 체크를 자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술이라는 건 상당히 과학적인 거라 프로토콜에 맞게 수술하면 문제 생길 여지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환자를 이제 소독하고 실밥 뽑고 이러면서 체크를 잘 하지 않으면 그걸 놓칠 수 있는 거지. 약만 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째고 다시 수술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수 있으니까, 의사도 환자를 자주 불러서 봐야 되고, 환자도 아씨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가야지 이러지 말고 가서 체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 같아. 밤에 아프다는 사람들 있어. 확실히 있어요. 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것도 염증과는 관련이 없어요. 밤이 된다고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닌데 밤에 아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야 되는데 못 자서 더 아프게 느껴지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유의미할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잘은 모르겠어. 근데 조금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